기초 과정과 초급 과정의 수업을 이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기초 과정과 초급 과정의 응용 단계로 기초와 초급 과정의 실전 통변 수업입니다. 이 초급 정도를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이 초급까지의 과정을 응용한 실전 통변을 통해서 각 개개인의 성격, 성향, 특성이라든지 인맥 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 초급 과정의 그 실전 통변 훈련은요, 이 6개의 절로 나누어서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업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응용하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주를 분석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 오늘의 그 수업 예문, 예제 명식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명식의 사주가 여자분 거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명식일까요? 자, 이 부분은요, 이 대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대운을 보면요,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자, 이것을 전제로 이 대운은 월주를 기준해서 적어 나가죠. 그래서 양남 음녀는 순행으로 적어 나가시면 되고요. 대운을요. 그다음에 음남 양녀는 역행해서 적죠. 자, 그러면 신축 다음에 첫 번째 온 대운이 경자, 그 다음에 기해, 무술로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연주를 보니까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음남 양녀는 역행하고 이니까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은 여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주 명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면 우측 상단에 이 사주가 여자냐 남자냐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남과 여라고 적지 않고요. 남자의 경우는 건명이라고 적고요. 여자의 경우는 곤명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명식은 건명이 아닌 곤명, 여자의 사주이죠. 자, 여자 사주 하나 예문을 올려놓고 이 예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분석하는 순서에서는요, 처음에 파악하셔야 될 것은 그 힘의 세기의 정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힘의 세기의 정도요. 힘의 세기의 정도는 첫 번째로 파악하시는 것이 이 궁위, 그러니까 이 궁의 자리죠. 궁위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짜의 어떤 설정을 하나 정해놓죠.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절대성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초보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힘의 세기를 정도를 볼 때는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월지,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 그리고 연지, 그리고 월상, 시상, 그리고 연상의 순서가 지금 적어드린 순서가 사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입니다. 만약에 월지가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면요, 일지는 한 6, 7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지는 4, 5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한 3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3이나 2, 3. 그 다음에 월상이 한 1.5 정도, 1.5에서 한 2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상이 1 정도의 힘, 그 다음에 연상은 한 0.8이나 0.5 정도의 편유로 0.5 하죠. 자,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가장 강한 곳이 월지이고요. 다음이 일지, 시지, 그리고 연지, 그 다음에 월상,
시상, 연상의 순으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표기한 이 힘의 정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순서, 월지, 일지, 시지, 그 다음에 연지 순으로 힘이 강하고 월상, 시상, 연상 순이 다음이다라는 것,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1절을 기준해서 이제 2절에서는 사주 전체의 그 오행 세력의 분포를 파악하는 각 왕세 강약을 구분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그 오행으로 세력의 분포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힘이 가장 강한 것이 1번 월지였었죠. 그 다음에 2번 일지, 3번 희지였었는데 3번이 1번과 지금 같은 오행의 토의 기운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4번이 지금 목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5번과 6번이 지금 같은 금의 기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번이 지금 화의 기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안 적었네요. 여기 수의 기운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1절에서 배운 바대로 한다면 가장 힘이 강한 것이 지금 토죠. 토가 여기에 10과 한 5 정도로 얻었으니까 한 15 정도의 힘을 가졌네요. 그 다음이 수가 한 7 정도의 힘을 가졌고요. 그죠? 다음으로는 목이 한 3 정도의 힘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금이 한 2.5 정도의 힘을 가졌습니다. 2.5. 그리고 화의 기운이 0.5 정도의 힘을 가졌네요. 자, 이것이 초보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 일간은 몸 기자를 쓰죠. 몸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해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을목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일주의 이 사주 주인공의 기본적인 세력 분포는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그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1번과 2번의 그 어떤 그 왕세 강약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 1번은 중급 이상 분들이 꼭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초보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는 수업이죠. 예, 일간 위주는 이 초보분들이 꼭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을 먼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2번 초보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일간 기준으로 본다면 나와 같은 목의 기운은 바로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소생목 요 기운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별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자르면요. 을목의 입장에서는 수와 목이 인성과 비겁이 나의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의 기운인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의 기운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쪽이죠.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해 보게 되면 지금 얻은 기운이 일단은 아까 배운 대로 한다면 7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3을 얻어서 일간 을목이 얻은 힘은 합해서 한 10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화의 기운이 지금 여기에 0.5 그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를 해서 위에서 이 금과 화는 을목을 약하게 하는 이쪽에 화와 금은 을목을 약하게 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토도 약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 그리고 한 5 그 다음에 위에서
1, 16, 그 다음에 여기 17, 17.5, 그 다음에 18. 그래서 을목을 약하게 하는 쪽이 이게 1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일목의 기운이 조금 평균, 이 오행의 평균에서 조금 빠지죠.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수목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토금의 기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초보 통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요, 지금 수나 목이 필요해요. 왜? 사주의 중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이 사주는 수목이 필요해. 자, 여기까지 파악하는 것이 일단 초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간의 억부용신이라고 해요. 억부. 억이라는 것은 누른다, 부는 도와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급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의 억부용신은 일단은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수와 목이다. 이 정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용신 정도는요, 몰라도 일단은 초보 과정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수업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급분 이상들은요, 이 월지를 기준해서 무엇이 투관되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주용어로 격이라고 합니다. 격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중급분들은요. 자, 이 부분은 초보분이 어려우시면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축 중에 일단 여기에 신금과 경금이 금의 기운이 투관이 됐어요. 축 중에 계신기가 있죠. 계신기. 그런데 이 계신기 중에서 이 수의 기운인 개 투관이 천간에 없고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투관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요 두 글자에 따른 또 왕세강을 따져야 돼요. 자, 이 부분은요, 중국 과정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돌아가서요. 자, 이 운의 변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운의 세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아까 힘이 가장 약했던 글자가 이 연상이었죠. 그리고 이 화는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0.5예요. 당연히 목생화를 받고 있으니까 힘은 좀 더 세졌겠죠. 0.5보다는 훨씬 더 세진 거죠. 자, 그런데 이 0.5의 화가 여기 운에서 이렇게 오를 만난다면 인호의 반합이 되죠. 인호 반합이 되면서 이 화가 또 세력을 세게 얻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힘이 0.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 8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을목이 아까 얻은 것은 여기 3이라는 것, 그 다음에 1에서 7이라는 것 정도 얻었죠. 그런데 이 운에서 여기에 신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신충해서 얘가 힘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을목 입장에서는 금의 기운의 목이 없어져서 세력이 줄어들겠죠? 힘이. 자, 이렇게 운의 변동에 따른 것도 이제 살펴야 합니다. 자, 요거는요, 또 뒤에 부분에 형충역 부분에서 다시 달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초보분들은 이 전체의 세력 구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오행으로 분류해서요. 그러면 다시 초보 과정으로 해보죠. 자, 을목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초보 과정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힘이 제일 강한 것이 토예요. 자, 이것을 십성으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재성이 가장 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의 기운이 강했어요. 목의 기운이 수생목을 이렇게 받아서 목의 기운이 강했어요.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이 강한 것이 두 번째니까 비겁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성이 강한 거죠. 인성과 수인성과 십성으로는 비겁이 강한 거죠. 그 다음이 금이 강했어요. 관성이나 살성, 관살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이 식상이 힘이 제일 상관이죠. 식상의 힘이 가장 약한 거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2절에서 그 사주 전체의 기본적인 왕세 강약의 세록 분포를 파악하였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감하여서 섬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섬세하게 가감하는 부분이 바로 3절 투간통근 생극제와 형충회합입니다. 자, 우선 투간통근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그 좀 합당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2절에 설명드렸던 것을 그대로 끌어오기로 하죠. 자, 일단 그 이 초보분들은 일간 위주의 통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간 위주. 예. 자, 아까 그 일간 위주에서 이 을목의 세력을 보게 되면요. 여기 연 밑에 같은 목의 기운인 3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7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얻었던 을목의 힘은 10이었습니다. 10. 그쵸? 그런데 이 7 부분에서요. 통근을 보게 되면 을목이 지금 인중의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해중의 간목에 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생목이라는 개념이 7이었다면 자수도 똑같이 7인 거죠. 자수도. 그런데 해중의 간목이라는 것에 통근까지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가산점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간목에 가산점이 붙어서 바로 이 그 연에서 3을 얻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에서 7을 얻었다면 가산점 한 2점 정도를 더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아까 5 정도의 힘이 있다고 했는데 진중의 을목에 통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진토 중에서 또 1이라는 힘을 또 얻어왔어요.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플러스 3 정도의 힘이 가산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통근할 수 있다면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가산점을 더 얻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요 부분에서 그러면 요번에는 그 투관을 잠깐 보죠. 자, 여기 그 인중에 지금 요렇게 아까 3이라는 기운을 얻어왔어요. 근데 이 인 입장에서는 여기 을목의 뿌리가 돼주기도 하지만 인 입장에서는 뭐를 띄워놨어요? 인, 무, 병, 갑 중에서 병이라는 글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인목의 마음은 투간된 간목에도 가 있지만 병화에도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목의 힘이 3이라면 이 3을 온전히 을목에게 다 줄까요? 아니죠. 병화에게도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나의 글자가 인중의 무병갑 중에서 지장간이 아니라 인원용사임 갑병, 예, 병갑 중에서 중기인 병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인목은 오로지 을목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병화에 더 많은 힘을 써요. 그러면 아까 3 중에서 야 을목 내가 병화가 나왔기 때문에 너 을목에게 더 힘을 못 줘. 내가 병화에게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자기 위에 바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인목이 생각보다는 힘을 다 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나는 인목에 의지하고 싶은데 이건 을목의 마음. 이 인목은 을목도 중요한데 나는 병화가 더 중요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육친이 나올 텐데요. 잠시 육친을 끌어와 보죠. 이미 수업은 했으니까. 육친은 형제죠, 형제. 그러면 나의 형제한테 나는 의지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인중에 이 병화는 식신이 되니까 자식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의지하고 싶은데 인목은 병화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을 온전히 다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해는요, 해는 임이나 개가 천간에 어디에 나와 있다면 이 인목처럼 투관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천간을 아무리 찾아봐도 투관된 것이 없죠. 그러면 인중에, 인중이라네, 해중에 갑목이 갑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을이라고 올라왔으니까, 갑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을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 해수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로지 을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을 온전히 다 주고 플러스 목의 기운까지 가감해줘서 이 숫자는 아까도 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진토를 보죠. 진 중에 을계무가 있어요. 을계무. 그러면 오행으로는 목, 수, 토가 들어있죠. 천간에 보게 되면 진 중에 을목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 임계의 수가 어느 곳에서 투간되지 않았고요. 또 무기, 토도 역시 아무 곳에도 투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진토는 진중의 을목이니까 오로지 투간시켜서 신경 써야 될 때가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의 오 중에서 내가 본체가 그 토니까 토생금의 마음도 조금 있겠죠. 오행으로는. 그러나 그 기운으로는 신경 쓸 게 을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0점 몇 정도가 아니고 1점 몇 정도가 아니라 2 이상의 힘을 실어줘요. 2 이상의 힘을. 그러면 얼핏 보면 을목은 인목에 올인하고 해수에 올인할 것 같은데 의외의 재성의 힘을 은근히 받게 되죠. 그죠? 이 진토가 할 일이 을목을 투관시키는 을목을 보살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을목의 뿌리 역할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진토는 토로소의 역할보다는 이 을목의 뿌리 역할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용력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투간 통근입니다. 자, 축토는요, 오행 중에 계신기 수, 개수, 그 다음에 신, 금, 그 다음에 토. 자, 이렇게 기, 토, 이렇게 있는데 올라온 게 금만 올라와 있어요. 금만. 그죠? 그러면 이 토가 하는 일은요, 당연히 오행으로도 토생금을 하지만, 오행의 흐름으로 토생금을 하지만, 이 축토는 오로지 경과 신금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이 투간 통근에 의해서 힘의 어떤 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투간이 되었다, 통근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힘의 변천 말고 음양 관계가 음양이 맞았다, 음양이 안 맞았다라는 이 음양 관계가 발생이 돼요. 자, 여기에 이 목은요, 인목은 병화를 투간했으니까 마음이 목보다는 지금 물론 여기에 을목도 투간했으니까 마음이 양쪽으로 분산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인목은 천간의 병이나 을목을 인해서 음양이 다 맞아 있는 거예요. 인목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 을목도 여기에 목이 있으니까 음양이 맞은 거고,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목이 있으니까 음양이 맞은 거예요. 지장 안에 뿌리 내리니까. 자, 이 신금은요, 경금과 신금은 이렇게 금으로써 음양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토 입장에서는 수나 그 다음에 이 토를 투관을 못했죠. 무임계이거나 무기를 투관을 못했죠. 그러니까 음양을 금으로는 맞췄을 때, 천간에 금을 맞췄을 때 토나 수로는 못 맞췄다, 이런 얘기예요. 해수도 마찬가지죠. 임계를 투관하지 못했으니까 수로서 음양을 못 맞췄고 단순히 을목으로 음양을 맞췄어요. 자,
근데 해중의 간목도 아니라 색깔이 다른 을목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해수가 만족이 안 되죠. 임이나 개가 올라온 것도 같은 오행의 물의 기운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또 올바른 간목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사생아 비슷한 아니면 무늬만 비슷한 을목이 올라왔어요. 이 해수가 매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좀 없습니다. 이 진토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 촉이 가장 힘이 약한 을목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인데 임이나 개가 올라오지도 못했고 또 무기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무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토 같은 것이 만약에 운에서 이렇게 기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토를 만나게 되면 특히 이 무술대운은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형충에 앞에서 충까지 당해버리죠. 진술충 당하죠. 그러면 술중의 신금이 진중의 을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통근지 역할하던 것을 안 해버려요. 이 운에는요. 이런 식으로 음양관계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천간과 지지에 같은 기운이 있다면 음양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음양이 맞았다는 것은 양이 행동이고 그러면 음은 뭐예요? 세력이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음양이 다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기세를 다 갖춘 겁니다. 기와 세를 다 갖춘 거예요. 근데 한쪽만 있다면 기세가 어그러진 거죠. 한쪽이 안 맞은 거죠. 자, 그 부분은 뒤에 또 육신통변이나 십신통변에서 조금 더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 투관통근에서 가감을 했듯이 천간의 생극재화에서 또 한 번 가감을 해야 돼요. 천간은 생극재화죠. 천간끼리 움직이는 것은.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병신합 있고요. 을신충 있고 을경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신금은과 을목은요. 이렇게 요쪽으로 합도하고 여기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또 신금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합도하고 또 이쪽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주 용어에 탐합, 그러니까 합을 탐하여 망충, 예, 탐합 망충이라는 게 있어요. 합을 탐하여 충을 잃어버린다. 잊을망자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보게 되면요. 합충이 이렇게 교차했을 경우에 천간충과 천간합이 이렇게 교차했을 경우에 합충이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충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합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풍부한 예문을 통해서 그 예가 많이 달라져요. 그거는 풍부한 예문을 통해서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뤄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주의 예를 들면요. 양쪽으로 합의되어 있으면 이거는 충이 안 일어나는 경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여기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가끔 투닥투닥 거리지만 이 글자와 합의되어 있고 요 글자 병신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합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을신충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경이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이 병신합이 되어 있어도 이럴 경우에는 을신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를 합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은요 병화하고도 합하지만 옆집에 을목도 괴롭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합충이 다 일어나는 거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충만 일어나는 거예요.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천간의 생극재화인데 이것이 운에 따라서 계속 기복이 생긴다라는 거죠. 운에 따라서. 자, 그러면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을경합이 되고 병신합이 되어서 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운에서 만약에 여기는 안 오네요. 운에서 임이 왔어요. 임이.
이미 와갖고 얘를 때렸어요. 때리니까 여기에 병화가 병임충을 당하게 되면 병신합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게 되면 이 병신합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 이 신금은 그제서야 을목을 충하로 옵니다. 묶여 있는 것이 풀리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많은 예문을 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예문과 수업이 중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러나 초보 과정에서는 눈에 띄는 이 천간의 생극제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일단은 요거는 가감을 해서 충이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잇목에 뿌리 세 군데를 내렸어요. 자, 경금은 토생금은 받지만 오행적 얘기고 신금에 밖에 뿌리를 안 내렸어요. 그러면 이 을목의 기운이 금의 기운에 비해서 세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종속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목의 입장에서는 신금과 맞짱 뜰 마음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신금과.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신금을 보게 되면요. 신금은 여기 축에 뿌리를 내린 거 외에는 없죠. 그리고 멀리 경금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건 을경합이 돼서 나에게 다 이렇게 그 겁재로서 힘을 도와주질 않아요. 병신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축중 신금과 인중의 병화. 그러면 인중의 병화가 일단은 축중의 신금이 이것이 중기를 얻었다 그래도 힘이 조금 세요. 근데 인중의 병화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기가 올라왔어도 같은 중기끼리 올라왔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을목을 때릴 마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을목은 신금하고 맞짱 뜰 마음이 조금 더 있어요. 물론 금극목으로 지지만 을목은 맞짱 뜰 마음이 조금 많고 신금은 을목을 극할 마음이 많지는 않아요. 자, 요 정도를 분간할 수 있으면 중급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 수업이 그 어차피 중급 과정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쉬운 초보만 다루고 싶어도 수업 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수업을 뒤에까지 조금 더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면 또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체인을 엮듯이 그 뒤에를 공부하시고 또 앞에 걸 복습하시고 이러다 보면 체계가 또 쉽게 잡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형충회합으로 가감을 해야 돼요. 또요. 지지죠. 지지의 형충회합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건 없어요. 뭐 축진파 정도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해한목이 있어요. 인해한목. 그러면 이 합은요.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세게 작용을 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약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을목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을목은 아까 여기에 인중의 병화에서 아까 3을 얻었다가 이 병화가 투간이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1.5 했죠. 그래서 이꼴 1.5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7을 얻었고 간목에 뿌리를 내는 바람에 플러스 2 해서 이꼴 9의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해한 목 하니까요. 목의 기운이 또 합해서 조금 더 세졌죠. 이것이 해묘미라면 더욱더 강해져요. 삼합이라면. 그래서 묘를만 딱 무지 세지는 건데 육합이니까 조금 약해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0.5 정도나 혹은 플러스 1 정도의 힘이 또 가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거죠. 운에서 이 해수가 사해충을 당했어요. 이런 운에서 사해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을목이 해중의 간목에 뿌리를 내리면서 플러스 2점의 가산점이 발생이 됐죠. 플러스 2점의 가산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중의 경금에 의해서 갑경충을 당해버려요, 이게. 그러면 이 가산점 날라가요. 그리고 사중의 병화와 사중의 무토에 의해서 임수도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이 7이 수인 임수도 병화와 사중의 병화와 싸워야 이게 사중의
병화나 무토. 예, 병화는 수국하지만 무토는 또 그 토국수죠. 이것과 싸우느라고 이 힘도 날아가요. 그러면 이 7도 온전히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생목이 이것이 아까 구였던 것이 이런 살을 만나게 되면 한 2나 3밖에 안 돼 버려요. 2나 3. 힘이 없는 거예요. 2, 3. 이게 힘이 확 줄어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형충회합에 의한 또 가감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이 운까지 보는 것은 초보분에게는 좀 무리겠지만 훈련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처음에 2절에 전체 구도의 왕세 강약을 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투간통근 생극제와 형충회합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급 이상의 어떤 그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안 되는 그 초보분들은요, 처음서부터 그 무리하지 하지 말되 투간통운이 됐나, 생극제어가 됐나, 형취합이 되느냐, 이 정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투간통운이 된 것이 얼마만큼의 힘의 정도를 변화를 주나, 생극제어의 힘의 정도의 변화 정도, 형충합의 힘의 정도의 변화 정도까지, 이 변화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이미 중상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되었느냐, 투간통근 생극자가 되는 것이 있느냐, 형충합이 되는 것이 있느냐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되고요. 반복된 예문 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그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자, 4절 그 십성통변과 이제 궁유통변을 좀 섞어서 할 건데요. 그러니까 궁성통변이죠. 이 부분은요. 그 여러분들의 그 실력에 따라서 2절 정도, 그러니까 오행의 세력 정도만 그 파악한 실력이면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3절까지 그 잘 되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력이 있던 없던 초보이든 아니든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십성통변을 하게 되면요, 타고난 성격, 성향, 적성, 특성, 뭐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초보 때 상대방의 어떤 그 성격 통변, 넌 성격이 이래, 이런 거가 이제 매우 재밌죠. 예, 초보분들은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초보분들은 중급분들은 일단은 뭐 격국 통변과 그 다음에 일간 통변을 나눠서 해야 되지만 초보분들이니까 우선 일간 위주의 통변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그 2절을 먼저 적용하죠. 가장 힘센 놈이 토예요. 토. 그러면 이 축토는 편제고 오행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정제예요. 어찌됐던 두 개가 합해서 정제 편제가 합해진 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성격이 강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가장 강한 성격은 재성의 성격이 강해요. 이 사람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재성향이 가장 강해요. 그러면 재성향이 강하다는 것 하나를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재는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성격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 돈과 관련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시면 돼요. 돈과 관련됐으니까 이재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당연히 이재에 뛰어나요. 돈을 밝히니까 이재에 뛰어나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사업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강하죠. 재테크 능력 뛰어나죠. 그래서 사업 능력, 이재 능력, 재테크 능력이 뛰어나요. 돈을 다루는 것이 뛰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대학이나 이런 곳에 진로로 선택한다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돈과 관련 있는 학과죠.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세무, 뭐 이런 쪽, 돈과 관련 있는 쪽, 이런 쪽이죠.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은 재성이에요. 재성. 자, 그 다음에 재는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능하다 안 능하다? 능하죠. 그러니까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이에요.
음주 가무에. 자, 음주 가무에 능한데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요. 인성의 노래를 좋아하면은 클래식이고요. 식상의 노래를 좋아하면은 이 그 락 같은 거예요. 락이나 이런 거, 락이나 발라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관성은 약간 발라드일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아무튼 시끄럽고 복잡한 음악일수록 이 칙제에 해당이 되고 점잖하고 온화한 노래는 재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오행으로는 이것이 재죠. 그런데 이게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음주 강호에 능하다면 약간 그 락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댄스, 댄스 스포츠가 맞나요? 스포츠 댄스가 맞나요? 예, 그게 정해져 있던데. 예, 아무튼 그런데도 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 하는 거 보게 되면 무슨 뭐 살사 클럽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입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분에게 관련된 것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능력, 이재 능력, 재테크 능력,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세무, 그 다음에 돈은 현실이에요. 현실 감각 뛰어난 것, 음주, 가무 이런 것에 좀 능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일단은 관심사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 격국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관살격인데 음주가무에 능해. 예, 어찌됐든 클래식 음악 그 댄스 스포츠 같은 뭐 살사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예, 좀그 관심이 있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할 것이 이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 두 번째 설명할 것이 이제 인성이죠. 인성. 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여기 재성이었고 예, 우측 그 좌측표에서 두 번째가 인성이에요. 자, 인성이 두 번째 힘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힘이요. 자, 두 번째 힘이 인성이니까 인성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요. 하면 돼요. 인성이 뭐였죠? 이 인성은 학문성, 전문성, 자격증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인성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직업 적성궁이에요. 직업 적성궁, 일지는 직업 적성궁.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안 따고 싶어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무조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인성이니까. 자, 인성이니까요. 정신세계거든요. 사고력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은 거예요. 사고력이 매우 깊어요. 수로 들어와 있으니까. 또 인성은 신중함, 섬세함, 꼼꼼함, 고민 많은 거 집착 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신중, 섬세, 꼼꼼, 고민,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성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하세요. 그 십성의 성향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설명할 수 있는 언변의 폭이 넓어져요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 그 비겁이죠. 겁재예요, 겁재. 겁재. 자, 육친에서의 겁재는요, 타인과의 경쟁력을 나타내죠. 일단 경쟁력이 힘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가감이 돼서 아까 1.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 이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형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친구 동료도 되고 인맥이 되거든요. 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여기에 재성도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그 어떤 기능이지만 일단 나와 같은 사람이 비겁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맥 구조를 나타내요. 그것이 나에게 멀리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재성 다음에 인성 다음에 비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힘이 센 이제 관성과 이 그 칠살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관은요,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일단은 사회성이죠. 그러면 이 관은 대중성 사회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축중 신금밖에 없지만 겉으로는 사회성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뭐 MT를 모르는 사람들과 MT를 가세요 라든지, 또 사회성 대중성이니까 나와서 발표하세요, 뭐 프리젠테이션 해보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 관은 사회에 순응하는 힘이었죠. 명령에 복종하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부터 지시, 명령을 받으면 수용해요, 안 해요? 하죠. 반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욱성질과 이 칠살은 이 군, 경, 검찰처럼 욱하는 기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관은 그렇지 않고 반듯한 거라 그랬죠. 양쪽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초보통변에서는. 자, 그런데 가감을 하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신 합으로 묶였으니까 욱하는 성질이 좀 줄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이 이 병이에요. 마지막으로 병이거든요. 이 식신. 그러면 이 상관이 뭐였죠? 언변성이었죠. 말빨, 홍보, 마케팅, 설득력 등의 기질이 힘이 가장 약해요. 0.5. 그러니까 그래도 있다 없다 어찌됐든 오행이 있으니까 말수가 아주 많진 않지만 조금은 있는 거예요. 또 이 그 상관은 영업, 홍보, 마케팅, 서비스, 그 다음에 여자로서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뭐 복지 사업, 유아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 사주 전체에서 힘이 가장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약하게 들어있지만 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에 보게 되면 지금 예문을 뽑아놓은 이 예문의 사주가요, 사주에 목, 화, 그 다음에 여기에 토, 그리고 위에 금, 수, 오행이 다 있는 걸 뽑아놨어요. 그러면 사주에 이 오행이 부족하다란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십성의 기운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사주에 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십성으로는 뭐예요? 무식상이죠. 화가 없으니까 십성 무식상이죠. 그러면 사주에 없는 기운은 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무식상들은 식신과 상관은 기능성, 언변성, 표현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무식상인 사람들이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표현이거든요. 애교가 있다 없다? 없죠. 예, 무식상이면 애교 같은 게 없어요. 애기를 못 낳는다? 그건 좀 안 돼요. 그거는 그 식상이 없어도 애기는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상이 없으면 사주에 자식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되면 식상이 없으면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양육 성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좀 이따 육신통변에서 또 나올 텐데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연애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애수가 조상궁에 있잖아요. 그죠? 식신이 조상궁에. 그러면 종손을 낳을 사주예요. 이 여자 사주 자체가 종손을 낳는다. 예, 조상궁에 있으니까 내 자식이 조상을 보살핀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인 십성통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 3절까지 아까 3절에 그 투간통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쓰면 아까 하는 얘기 중에서 가감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토를 쓰는 거죠. 첫 번째 기운이 토였죠. 그리고 이 토가 할 것은 이 시의 토는 여기에 있지만 이 월의 토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투관시켜 놓은 게 그 경과 신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토를 묶어 설명해야 되는데 이번에 토는 어때요? 나눠서 설명해야 돼요. 투관통은 되게 틀리거든. 그쵸? 예. 네. 지금 똑같은 축토와 진토인데 이 진토는 할 일이 아까 뭐 있었어요? 을목의 통근지. 그런데 이 축토는 뭐예요? 축토는 경금과 신금의 통근지.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이 축토는 편제였죠. 기본적으로는 정제든 편제든 사업 능력, 재테크 능력, 이재 능력 같은 것은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것이요.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재생,
관이나 재생살이 된 거죠, 지금. 사주로 본다면 이 축토는 경신인, 경금인 관성과 좌측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신금인 칠사를 생해주고 있죠. 뿌리도 되고요. 재생살이니까 뭐예요? 이 살은 조직이었죠. 아까 관살은 조직이거나 상사거든요. 육친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과 상사에게 충성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도는 뭐예요? 여기 그 진토는 나의 통근지죠. 나의 통근지. 그러면 이 궁을 섞게 되면 월의 축은요. 월의 축은 사회적인 돈이죠. 직장의 돈.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나타나는 돈은 다시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자리로 쓸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얻어지는 돈은 무조건 다 내 거야 라고 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자, 축토는요. 이 사람의 관사를 생해주고 있고 통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토는 오로지 을목을 투관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을목만의 돈이에요. 진토는. 근데 이 축토는 어떤 돈이에요? 사회적 관사를 토생금 해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직장이나 사회적인 돈이 되겠죠? 축토는. 그렇죠? 그러면 진토는요. 을목의 개인적인 돈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진토가 손실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의 개인 주머니가 비어요. 축토가 손실이 오게 되면요. 회사가 부도를 맞거나 회사의 금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궁이고 또 더군다나 사회궁 플러스 또 뭐가 돼요? 이것을 투관시켜놓은 관사를 투관시켜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진토는요. 오로지 을목만을 투관시켜서 내 개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제이기 때문에 개인 돈, 그 다음에 편제이기 때문에 사회돈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거는 초보도 평생 초보를 못 만날 그럴 통변이고요. 지금처럼 이 축토가 무엇을 투관통근하였느냐, 이 진토가 무엇을 투관통근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돈, 사회적인 돈 이렇게 구분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또 가감해 보실 게, 여기에 그, 지금 나의 형제가 합의되어 오는 것이 나의 인성에 합의되어 와요. 이 사람의 십성으로는 인성이죠. 이 해수가 여기에 인성이죠. 그리고 인목은 겁재죠. 그죠? 그러면 나의 형제나 친구들이 나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지식에 합을 해오니까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형제나 친구, 동료가 나의 지식을 보살펴주거나 키워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친구나 형제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정신세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신세계. 나의 인성에 합을 해오기 때문에. 인성이 정신세계였었죠. 학문성, 전문성, 자격증, 그 다음에 인성은 또 정신력 사고세계예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내 친구 형제들로부터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나의 전문성을 친구나 형제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조금 더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또 단순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가감 말고 그 이 궁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궁성만 갖고 잠깐 보죠. 궁성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사회궁이고 이건 미래궁이고 이건 직업적성궁이에요. 그럼 우선 이 사람의 직업이 돈이죠. 돈과 관련이 있죠. 돈이나 무엇인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온 것은 조직이니까 돈과 관련된 조직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 뭐 아니면 증권, 뭐 이런 계통에서 이런 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갖춘다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직업군을 유추해 볼 때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세무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이 운에서 이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느냐, 직장에 무슨 과를 가느냐는 거의 운에서 가감을 해요. 운에서 여기서 가감을 해요. 되고 안 되고가 운에서 결정이 나니까. 근데 이 원판, 8자 원판에서는 타고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 경영학과를 다니던, 경영학과를 다녀갖고 그 세무 시험을 봤던 그런 사주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고요. 예, 또 이 사람의 그 여기에 그 사회적 괴로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합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괴로움은, 직장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은 이 윗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에게 통제가 된다. 그렇지만 을신충의 기운은 들어있죠. 그죠? 네. 그리고 오행적 기운으로 본다면요, 이 사람은 금생수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금생수, 이 좌측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조직이나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인성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성의 통로. 그러니까 이 을목은 이 해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해수를 그 꼭 잡고 가고 싶은 이러한 기질이 무척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십성통변을 실력이 닿는 대로, 아까 단순히 오행 정도만 할 수 있느냐, 또 가감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끊임없이 이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보 과정에서 십성통변과 궁이통변, 그러니까 십성과 궁을 섞어서, 그러니까 궁성통변이죠. 이 부분을 충분히 훈련을 많이 해야 이 중급에 들어갔을 때 어렵지 않게 쫓아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훈련이 안 돼 있고 이제 중급 과정은 격국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공부가 어려워졌다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런 예문을 끊임없이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언제 기회가 난다면 그 오프라인에서 이 참석자들, 그러니까 참석자의 식구나 당사자들, 사주 가지고 이 그 초보 과정, 훈련 과정을 한 달 정도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그것이 그 언제 개강한다를 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뭐 친구, 형제, 뭐 이렇게 친척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주를 뽑아서 충분히 훈련을 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을 다 알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걸 가지고 훈련하기보다는 아는 분과 갖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즉석에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충분히 십성 훈련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자, 다음으로 다른 것도 조금 더 해보기로 하죠. 자, 육친통병과 이 궁리를 또 활용한 이 가족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요, 임수 혹은 계수가 엄마가 되죠. 좌측 그림에서 펴서 보게 되면요, 을목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이 계수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육친으로는 이모죠. 그래서 임수가 이제 그 정인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될 수가 있죠. 자, 이 중에 축중의 계수도 들어있고 진중의 계수도 들어있지만 똑같은 수인 해중의 임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그러면 이 어머니를 극하는, 임수를 극하는 정관인 기토가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토가 아버지가 돼요. 기토가. 그러면 여기에 기토가 아버지가 되고, 여기 진토는 무토니까 아버지의 형제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이 기토인 아버지, 재성인 아버지가 월지에 있어요. 당령했어요. 그러면 궁위론으로 본다면 조상궁, 집안궁이죠. 집안궁의 아버지가 당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가부장적인 집안 태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자축, 자가 빠졌지만
원래 그 방회는 해자측 3위가 다 있어야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육친관계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만 있어도 반합처럼 일단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자축 방합을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만난 것이 혈연, 지연, 학연일 가능성이 좀 높지요. 이 그 삼합은 사회적 모임이고 그 다음에 방합은 가족적 모임이라는 것이 수업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친인척들의 소개로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게 만났지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방합의 기운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러한 부분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축중의 신금과 축중의 경금, 축중의 경금을 투관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기술이고 이것이 언변이죠. 그래서 조직에 속해서 영업, 홍보, 마케팅,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이러한 직업군에 속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요. 이 친구의 어머니는 나의 배우자 자리에 붙어 있어요. 배우자 자리, 궁성으로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내 배우자 자리에 딱 붙어 있으니까 내 같은 위치에 붙어 있으니까 마마거리죠. 어머니의 잔소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나도 해중의 간목인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것이 매우 강해져.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을목의 비겁은 형제인데 나는 음인데 여기에 음양이 다른 겁재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사주였으니까 남자 형제가 되겠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연쪽에 있으면 위로 윗사람 오빠로 보고 시쪽 아래쪽에 있으면 요 아래쪽에 있으면 동생으로 보고 요 위쪽에 있으면 오빠로 보는데 이거는 적중률이 높지는 않아요. 위에 있어도 동생인 경우가 있고 아래쪽에 있어도 이 오빠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나의 남자 형제가 조상궁에 와 있어요. 조상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제가 마지, 장손 혹은 종손일 가능성이 높죠. 왜? 조상궁에 있으니까 조상 제사 지내거나 조상 모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에 이 관살은 상사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과는 남편, 그 다음에 편과는 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사회궁 직업궁이거든요. 직업궁에서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쪽을 상사로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직업궁에서 올라왔으니까 저쪽 경금도 상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통근하고 있는 자리니까 이쪽을 남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회적인 상사는 물론 합의되어 있어서 나를 심하게 충을하지 않지만 을신충 해갖고 금극목으로 나에게 스트레스 좀 주죠. 근데 나는 어때요? 남편과는 천간합이 되어 있으므로 남편과의 부부에는 일단 표면적, 이건 양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좋죠. 내가 또 여기에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는 좋고 그 다음에 상사에겐 스트레스 받지만 약간 방합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의 사회생활은 방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판 모르는데 취직하기보다는 이게 내 자리에 직업 적성궁과 여기에 직업궁이 방합으로 짜 있는 걸로 봐서 뭐 이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취업하는 이러한 곳에 취업할 가능성도 많이 높은 거죠. 그런 것을 육친 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자식이죠. 아들이네요. 아들. 근데 실제 아들, 딸은요. 여자 사주, 남자 사주, 임신 달 갖고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주에 정화인 식신은 없고 아들인 식신은 여자한테 식신은 성별이 음양이 같으니까 딸이고 이 그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 여자 사주에는 아들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들 날지 딸 날지는 남편 사주도 있고 임신달도 알아야 되니까 아직 성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사주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자식은 아들만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키울 때 딸 성향으로 곱게 키울까요? 아니면 아들 성향으로 털털하게 키울까요? 털털하게 키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나의 아들도 나의 이 여자인 을목의 아들도 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랑 똑같은 궁에 가 있으니까 나의 자식도 마지 장손 종손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조상궁에 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죠? 또 나의 자식이 나의 형제의 인중에 병화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출산하여 놓으면 나의 형제가 이 아이를 잘 보살피죠. 실제로 그 아이를 나누면 이모나 삼촌이 더 많이 키워주는 그런 집안이 있죠. 바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친구의 이 글자가 사회적으로 후배가 되겠죠. 그 후배가 나의 친구 동료들에게 많이 그 위험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는 나의 친구 동료들이 더 이뻐하는 후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글자는 사회적으로 부하예요. 재성은 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장 자체에서 여기는 직업궁이죠. 사회궁이고 직업궁이고 직장 자체에서 부하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직장 자체 부하는 방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처럼 지낼 수 있고 또 요 을목은 남만이 통근할 수가 있고 을목만 투관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한의 신복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남편관계, 상사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리고 또 사회적 인간관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그 육친 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맥 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육친 통변이고 이것을 성격, 성향, 적성, 특성 등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십성 통변입니다. 자, 이러한 그 통변 훈련을요. 십성 통변과 육친 통변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아는 친인척 뭐 아니면 친구 동료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그 수업을 할 때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준비한 예문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재에 있는 이런 예문으로 수업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들이 그날 제시하는 그러한 그 예문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이론적 수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문은 기수마다 수업의 예문은 다 달라져요. 왜 그렇게 실전 통변을 그 수강생이 제시하는 거로 하냐 하면은 어 그냥 뭐 교재에 있거나 내가 준비한 예문은 맞는지 안 맞는지 수강생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강생들이 갖고 오는 것은 자기의 친인척, 형제, 가족, 뭐 이렇게 뭐 친구, 지인, 아는 사람들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에 맞다, 틀리다를 즉석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그 십성 통변 훈련과 육친 통변 훈련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 예문으로 충분히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2절에 오행분류 정도를 쓰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3절에 투간통근, 생극제와 형충해합으로 가감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이 잘 되면 운에서의 변동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면 한 달 정도 과정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그 노력을 해볼 텐데요. 그것을 이렇게 그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것은 그 장담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인,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하시길 권하고요.
또 그러한 예문에서 좀 납득이 안 가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6절 운에 따른 변화는요, 이것은 사실 초보 과정에서는 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운을 다루는 것이 이 대운, 그 다음에 일년의 운세인 세운, 그리고 또 월별의 운세인 월운이 있죠. 이 하나의 대운이 7살서부터 16가지 이 경자라는 글자가 위의 사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7살서부터 이 경자 대운 안에는 또 이 운에는 10년이 들어있고요. 이 10년 안에는 또 120개월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10년의 운세 플러스 1년의 운세 플러스 월별의 운세 이런 식으로 대운, 세운, 월운 이 전체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은 사실은 중급반 이상을 마치고 행운운이라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정도로 양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갈행자, 예, 그다음에 흐를 운자 해갖고 행운론, 예, 운의 흐름을 따로 공부하셔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극제와 혹은 형충해합, 투간 통근들을 조금 더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 운에서 조금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에서 이 병화라는 것은 사주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부분이죠.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격으로는 언변성, 표현성, 활동성 등이 될 수도 있어요. 십성으로는 활성성,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이 글자가 이 운에서 얻어맞죠. 인신충을 당해버려요. 그죠? 인신충. 자, 인신충을 당하니까 이 여자의 아이가 이때 이런 운에 이 여자의 47세 운에 이 아이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의지할 수 있는 곳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자의 말년의 운세는 그닥 나쁘지는 않죠. 기운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또, 이 여자의 직장 생활이죠. 여기가 직장궁이었었죠. 그리고 여기는 상사가 되죠. 이 여자의 사회생활이 이 금의 기운이 사유축 진유합금 해갖고 이 운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 운 중에 금의 기운이 무지 강해져요. 예, 유축 반국에 그죠? 유축 사유축 조 유축 반국의 진유 합금으로 또 경금과 신금이 통근을 함으로써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정신충을 당하지만 이 충을 무시할 정도로 금이 너무 세져요. 그러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운 중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월지와 그 다음에 시지를 기점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서 여기는 사회궁이고 여기는 자식궁이며 또 미래궁이에요. 그죠? 미래궁.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혼에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일적인 부분을 확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러한 운 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해도 얌전히 살림만 하고 살 팔자는 못 된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가족적으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이것이 아버지였죠. 아버지. 아버지가 이 운 중에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운 중에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유축으로. 이 아버지의 활동이 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 중에
아버지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운 중에 또 여기가 월령에 충이 들어오고 천간에 충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게 그 단명할 아버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운중이거나 혹은 여기에 유축으로 묶일 때, 요때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요때 문제가 오니까 요때만 잘 넘겼다면 이 아버지는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까지 이 여자 나이가 거의 50이 넘어서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이 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주긴 해요. 이 운 중에 이제 1년의 운세 세운을 안 따져봤지만 이러한 운이 있을 때는 12개의 이제 12개의 10개의 10년의 운세를 쭉 보죠. 그러다가 연이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월을 봐요. 그래서 이 대운, 세운, 월운이 쭉 걸려 버리면 이 글자가 사라져 버린다. 뭐 아니면 큰 병고가 있겠다. 그러면 그 해, 그 월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돌아가시겠다라면 적중률이 많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운의 향방을 읽는 건데요. 이 운에서는 사건, 사고의 변동이나 어떠한 일의 성패,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 어떤 사건의 시점, 흐름,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쪽에 변동을 읽을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급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운 중에서 초급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요. 어느 운에 여기에 여기에 합이 됐는데 또 충도 일어나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요런 운에는 요 글자가 투합이 되는 거죠. 투합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통운도 하고 요 정도만 충분히 파악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운 중에 이것이 빠른 속도로 합의되어 있고 충이 되어 있고 합의되어 있고 충은 약하게 될 것이며 인해 한목이 되어 있어. 이거 단순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주가 많아요. 자, 이런 운에는 여기에 경금이 하나 더 투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자 반국이 일어나고 또 해자축이 완전히 짜여져. 그죠? 자, 그리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런 운에는 인해 한목이 온전히 일어나 축 중에 기토가 투관이 됨으로써 신금과 경금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톡토와 진토가 이 기토에 대한 마음으로 많이 달라져.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은 해와 해는 뭐 이제 형에 걸리는 거죠. 형에도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이 무토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오지만 여기에서 또 올라가. 그리고 진술충을 치고 축술형을 짜. 그죠? 그리고 여기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인술 반합도 돼. 이런 것을 빠른 속도로 보는 일단 눈을 키우셔야 돼요. 초보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극제와 형충합, 토관통근을 빨리빨리 분별하는 이러한 힘을 키우는 것이 위주고 그 다음에 중급이 넘어가면서부터 생극제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형충합이 되면 어떠한 변동이 생기고 그죠? 투관통운이 되게 되면 힘의 가감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그거는 중급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 이전에 초급에서는요 이것의 그 변동이 빨리 읽는 그러니까 생극제와 형충합, 투관통운 이런 걸 빨리 읽는 이러한 그 눈을 키우는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